안녕하십니까? 새PDTV입니다. 오늘은 양지청 교수님, 박사님, 대표님, 회장님 호칭이 다양하신데 모시고 요즘 유튜버 이야기, 정책적 진단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교수님은 샘행 유튜버명을 사용하시기 도하십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펜실베이니아 대학 박사를 하셨고 경제산업 전문가이시고 국책연구기관에서 오래 근무하셨고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 카이스트 서울대에서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시고 연구도 하셨습니다. 말씀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양지청 교수님, 새PD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교수님께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유튜버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제 소개받은 양지청입니다. 샘 양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시청자 여러분이라고 해야 되죠. 뭐 일단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샘양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제와 산업에 관한 분석과 그다음에 정책적 진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 오랜 기간 동안 국책연구원에서 일하며 다양한 정책적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공무원이 돼가지고 예산정책처의 사업평가국장은 돼서 정부 부처의 다양한 정부 부처의 정책평가, 예산, 사업평가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다 대학에 가서 후학을 양성하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저기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뭐 간단합니다. 우선 국민들이 좀 더 스마트해져야 되겠다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도 좀 보다 보니까 좀 화나는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조상분들이 그 당시에 외교력이 전혀 없었고 글로벌 마인드도 없었고 그러니까 일본의 나라를 뺏긴 거죠, 사실 강제로. 근데 그렇게 돼서 이제 일본 정부가 생겼고 그 지배하에 있다 보니까 태어나 보니까 뭐 일제가 세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뭐 다 그러고 공부를 좀 더 하면 대학교 가서 또 일본이 선생도 있고 교수도 있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또 공무원 하면 또 취직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도 취직하다 보면 또 일본의 기업이죠. 사실은 그 당시엔 전부 다. 뭐 요즘 뭐 순정 뭐 국정 얘기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거 갖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사실 젊은 친구들이 짜증이 많이 나죠. 자, 앞으로 좀 미래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왜곡은 하지 말아야겠죠. 이승만 대통령 칭찬하고 박정희 대통령 칭찬하고 해야 합니다. 이분들이 없었으면 한강의 기적, 한국의 기적은 이제 없었고 저희들은 지금 아마 변두리 국가로서 엄청 형편없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를 사실 엄청나게 부러워합니다. 어쨌든 이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 제가 이것보다도 2030 세대를 좀 보다 보니까 뭐 대학교 뭐 대학원에서 하다 보니 이게 재테크 교육을 제대로 다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코인에 빠져서 돈을 엄청 잃은 애들도 있고 이런 후배들도 있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경제산업교육, 재테크 교육을 좀 해가지고 웰빙을 하게 해보자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국민연금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국민연금 같은 거 이제 향후 예측 같은 거 재정 언제 뭐 이런 얘기도 자주 했었고 제 부서에서 있던 부서에서도 이제 그거를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연금제 지킴이가 된 거죠. 제가 그런 역할도 좀 해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연금이 지금 좀 지방에 내려가 있고 거기에 가 있는 분들도 잘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감시 감독에 필요할 역할도 해야 되겠다. 뭐 지금 수익률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거에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이건 1,100조 정도 되는데 이게 뭐 연 10% 하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계속 복리로. 그러면 우리 2030 세대 10대도 마찬가지고 노후걱정 거의 없어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뭐 워렌 버핏이나 뭐 이런 피터 린치나 이런 분들은 아주 뛰어난 분들이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평생 수익률이 연 따지면 한 20% 넘는다고 그래요. 그분들은 뭐 엄청나게 재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쨌든 미국의 기업에 투자를 많이 했고 미국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그 국민연금 뭐 이런 얘기도 해보는 거고, 제가 국민연금의 그 정부 재정의 지급 보증을 명문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몇 년 전서부터 계속 했었습니다. 뭐 각각 정책 뭐 토론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유튜브에서도 자주 얘기를 했었고, 그랬더니 지금 윤 대통령께서 명문화하고 뭐 이런 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잘된 일이죠. 뭐 국민들이 거의 97%인가? 아니죠. 93% 정도가 찬성하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한 5% 정도, 6% 정도가 반대하시는 분은 있지만 잘 모르셔서 그러실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30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4050, 6070도 경제교육, 경제산업교육, 미래의 경제산업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도 잘 모르시고, 또 재테크 교육, 뭐 저축 투자, 이런 문제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매우 취약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도 이런 쪽에 취약하기 때문에 너무 정책적으로 제가 스위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스위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스위치 하나만 만족시키려고 그러면 다른 스위치 쪽은 지금 불이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엄청 그 갈등이 생기고 첨예한 대립각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국민교육 뭐 이런 차원에서 뭐 제가 뭐 계몽하는 차원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채널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만들다 보니까 제가 뭐 유튜브를 이렇게 직접 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테크도 뭐 사실 제가 자료를 만들기도 하지만 또 도움도 받지만 저도 투자를 좀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도 투자를 해야 되니까 2024년 1월부터 미국 주식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뭐 재수가 운이 좀 있어가지고 후배들이 벤처를 할 때 뭐 투자를 사전에 많이 해서 IPO도 좀 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제가 수익을 창출한 경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실패한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융복합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그래서 지금 뭐 지역경제, SOC, 재정, 공공경제, 뭐 도시경제, 스마트 전략, 뭐 도시분야, 뭐 이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사이언스, 뭐 이런 쪽에 다 제가 제 분야죠. 정책평가, 정책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각종 정책의 영향 분석 같은 것도 하고 정책평가도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가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테크 주식도 제가 뭐 하다 보니까 좀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 노하우도 좀 시어링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문제, 주택, 부동산 문제가 또 있죠. 그래서 제가 뭐
주택 청약 예금을 들어라 먼저 이런 얘기도 계속 했었고, 그 다음에 ISA 계좌를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청년용 장기 적금 뭐 이런 것도 들어라. 그리고 주식은 이제 확실하게 어느 정도 알고 난 이후에 좀 시뮬레이션이라고 죠 연습을 좀 하고 하라는 거 하고, 뭐 배당금 투자 같은 것도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 진단도 좀 하는 건데, 제가 2030들이 지금 제일 문제가 저출산이 아닙니까? 우리 노령화가 아니라 이제 저는 제가 얘기하는데 장수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사분들이 엄청나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의료 시스템도 제대로 지금 서로 갈등 관계가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 뭐 돈의 문제도 아니고, 그분들 좀 대우도 좀 해드리고 또 좋은 의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일하고 가정이 양립해야 된다. 패밀리가 양립이 될 수가 있어야지 그 젊은 여자분들이 직장도 다니다가 결국은 임신도 하고 육아도 하고 또 주변에서 부모들이 도와주는 데 다 한계가 있거든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직장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뭐 좀 가끔가다 좀 과격한 얘기도 좀 합니다. 제가 좀 뜬구름 없는 얘기라기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AI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은 교사가 많이 필요 없다. 죄송합니다. 교사 되려는 분들. 또 공무원도 많이 필요 없다. 공공부문의 예산을 축소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로 돌려야 되느냐?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어린 애들을 돌리는데, 키우는데, 양육하는데 예산으로 많이 돌려야 됩니다. 이 부분은 AI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서 1세, 2세, 3세, 4세, 5세, 한 7세 이하 뭐 이런 거를 많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키워야 된다. 그래야 일가 가정이 양립된다. 이렇게 되고, 출산 전, 그 다음에 그 전후 휴가 지원 정책, 육아휴직, 그 다음에 육아기의 그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런 걸 포함해서 모성을 보호해 줘야 되고, 육아 지원 정책, 직장 어린이집 의무 및 지원 정책, 지원 제도 정책, 그 다음에 유연 근로제도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여기다 예산을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저는 한 반에 40명도 됐다. 선생들을 많이 뽑지 말고 예산을 1세, 2세, 3세, 5세, 7세 이하 이런 쪽으로 많이 돌려야 된다. 과감하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양한 경험을 좀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7세 이하까지 그 예산을 7세 이하까지 이제 다양한 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그건 제 순수한 제 의견입니다. 그건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강의할 때, 특강 같은 거 할 때, 미래의 경제사회 환경 변화, 그리고 대응에 대해서 제가 주제로 특강을 가끔 가다 합니다. 근데 이제 미래에는 이제 중요한 게 기술 혁신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 구조 변화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환경 문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산업의 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좀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AI가 지금 보편타당하게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여기에 발빠르게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은 이제 변화를 할 거예요. 이제 사실은 유연 근무도 엄청나게 많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원격 근무 환경도 확장이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이런 문제에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뭐 이런 유튜버를 통해서 합니다만, 본질적으로 제가 뭐 기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제가 뭐 취미로 또 재밌어서 엔젤 투자라고 하죠. 뭐 그런 것도 이제 할 거고, 뭐 그 탄소 중립 사회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도 좀 역할을 할 겁니다. 녹색 경제, 지속 가능한 발전, 그다음에 녹색 기술의 경제 통합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 에너지에서 이제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전환 과정 뭐 이런 것도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뭐 너무 많이 얘기를 하게 되면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문제. 근데 뭐 저는 그냥 사스라고 파이썬도 제가 좀 쓰지만 사스라고도 제가 씁니다. 사스를 교육을 시키는 것도 제가 한번 강의를 한번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뭐 기술 평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사업적 분석, 그다음에 산업연관 분석 뭐 이런 거, 그것도 특강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젊은이들도 경제하고 수학, 그다음에 통계 이런 거는 이제 문과 이과를 통해서 전부 공통적으로 많이 알고 지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장수 사회를 대비하면서 우리 2030, 40, 50, 60, 70도 웰빙 소사이어티를 위해서 함께 나가십시다. 네, 감사합니다.